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명절을 보내는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추석은 조상과 가족 또 고향의 풍요로움을 생각하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올해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정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 논의 가운데 핵심은 역시 인구 소멸 대응이었고요.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와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언한 경상북도는 어떤 방향과 정책으로 반전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의 광장이 마련한 추석대담 경북 저출생과 전쟁 중 승기를 잡아라는 KBS 대구 라디오 유튜브 채널 당신을 듣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 안성열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열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긴 편인데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사실 우리 1월 달에 이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난 이후로 한 240여일 됐습니다. 그동안 참 숨가쁘게 휴일도 없이 달려왔는데 네. 다행히 이제 추석 명절 좀 길어서요. 이번에는 좀 잘 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향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이제는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데 점점 좀 축소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고령화라든가 소멸 위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밥상머리에서도 그렇고요. 뭐 지역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러 출향 인사들을 만나면 고향 걱정 많이들 하시죠. 네, 사실 뭐 우리도 시골 장터나 또 고향 골목에 가보면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명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아이들 웃음소리가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의 지방 소멸이 조금 피부로 와닿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목소리, 웃음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에서 참 깊은 한숨을 내쉬지 않을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걱정이 많은 만큼 경상북도의 저출생 위기 극복 대응에 기대가 큽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온 국민이 함께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일단 그 현재 경북의 합계 출산율이나 저출생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뭐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작년 우리 전국 합계 출산율이 0.72거든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숫자고요. 더 문제는 이렇게 떨어지는 폭이 너무 급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경상북도는 다행히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0.86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도 덜 태어나지만 이제 청년들이 되면 아이들이 많이 떠납니다. 유출 문제. 네, 그것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지역에서 느끼는 그런 심각성은 더 하고요. 사실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5천만이 이렇게 유지되려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1년에 한 70만 정도가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한 20만 정도 태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한 50만 정도가 사라지는 거죠. 1년에.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지만 이만큼 전쟁이 많은 사상자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쟁이라는 좀 심각한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지금 추세만 유지해도 한 해 50만 명이 뭐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더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상북도가 이렇게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기까지 출산이나 육아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죠.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볼 기회가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가요? 네, 그게 사실 제일 정확하고 중요한 측면인데요. 그동안에 정부가 수많은 돈을 들이고 수년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저출생이 심화된 거는
현장을 모르고 이제 정책을 폈다는 거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단순히 돈을 주면 애를 낳겠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생을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는데 네. 정부에서 너무 경제적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는 일이 네. 이제 아이를 낳으신 분 또 우리 청년들 또 왜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산후조리원에 가서 혹시 불편하신 게 없는지 네. 또 왜 아이들을 낳기 싫어하는지 낳으면 뭐가 부담이 되는지 어제도 수많은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분들 얘기 속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고민거리를 듣고 난 후에 네네. 대책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네네. 나올 수가 있다. 특히나 네.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저도 뭐 산후조리원을 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네네. 경우에도 굉장히 큰 네. 인기를 얻고 있기 네네. 때문에 굉장히 실효성 있는 대책 중에 하나라고 저도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인구 유출 현상 심각하다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 지방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수도권 집중 문제, 네네. 거대화되는 수도권 이런 네.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죠. 큽니다. 그게 제가 어제 아랫게도 이제 서울에 다녀왔는데요. 네. 서울역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번 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어깨를 부딪히면서 지나치는데 지하철마다 소위 지옥철일 만큼 꽉꽉 차 있는데 어떻게 지방 소멸이 와닿겠느냐. 이 사람들은 절대로 실감할 수 없다. 우리만큼 절실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모든 인적인 자산, 물질적인 자산을 다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성공했는데 네.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청년들이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애를 낳고 결혼하기는 이게 너무 힘든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출생률이 가장 낮고요. 네. 그런 측면이 개선되지 않고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집적화가 되면서 인구 네. 과밀화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네. 그러면서 문화 자체가 아이 낳기가 좀 힘든 네. 그런 태세가 되었다 이렇게 네. 짚어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조금 네.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네. 좀 네. 얘기를 해보면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역 맞춤형 결혼출산보육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게 행정안전부가 사실은 국가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이제 경북에서 저출생을 전쟁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인구전략기획부라든지 이걸 신설을 하시면서 국가적으로도 의지를 가지고 부처에서도 네. 움직이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이제 어려운 살림이지만 원래 이제 특교세 등을 동원해서 전국의 3군데 이제 거점형 통합 돌봄센터 네. 같은 개념을 이제 도입해서 공모 사업을 실시했는데 네. 사실 경상북도는 그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에다가 이제 북부권의 거점이 되는 이런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네. 굉장히 시너지가 나고 지역의 활력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네. 수차례 방문을 하고 컨설팅을 받고 해서 이제 최근에 발표 심사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제 3군데 중에도 이제 저희들 1등을 해가지고 특교세 38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네. 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그 빌딩을 잘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지역에 이제 청년들이 와서 상담도 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잘 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특별교부세를 배부를 받아가지고 네네. 멋지게 지어질 예정인데 경북 네. 북부권 얘기하셨으니까 아마 네. 안동 쪽. 네, 안동입니다. 안동에 아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멋진 네네. 또 통합 돌봄센터가 완성이 되기를 저희가 또 기억을 하고 완공되면 저희가 한번 또 인터뷰를. 네네. 그때 한번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센터가 자꾸 들어선다는 이유는. 네. 센터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센터와 센터 간의 좀 협업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당연하죠. 사실은 정부에서 그동안 수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네. 여가부에서도 했고 복지부에서도 했고 교육부에서도 했고 네. 행안부에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수십조 원을 이제 부었습니다. 그런데 왜 효과가 나지 않느냐?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과연 어떤 서비스를 어느 부처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찾으려면 너무 힘든 겁니다. 네. 그리고 서로 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공유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이 안내도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너지가 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통합 거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한 군데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안내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커나가는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센터가 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 뭐랄까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까지도 네.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게 되는군요. 예, 굉장히 예. 반가운 얘기네요. 네네. 자,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고요. 저출생 네.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네. 바로 경상북도가 전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할 텐데요. 네네네. 최근에 경상북도가 자체 시행 중인 저출생 극복 대책이 국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도 건의를 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네네.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으셨는지. 사실 이게 저희들이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에 네. 지금 저출산 고령 사회 부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이제 네. 장관급이신데요. 네. 대통령이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이 장관급으로 계신데 네. 이제 그분한테 저희들이 왔을 때 건의를 했거든요. 왜 이 저출생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네. 국가에 통합 컨트롤 센터가 없다. 총괄할 수 있는 부처가 없다. 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께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이제 명하셨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통합 컨트롤 타워가 생긴 거죠. 네. 저희들이 건의했던 내용이 받아진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네. 이게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렇게 서비스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융합 돌봄 특구라든지 최근에 우리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이 생겨야 된다. 저출생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기본 계획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는 절차적인 그런 법들이 생겨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네. 다행히 최근에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받아들여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네.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출생 관련한 법안이 지금 뭐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될까요? 지금 발의돼서 정부에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이 대통령 직속 부서가 생기면서 조금 더 긴밀하게 네네.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중장기적인 대책을 또 빠르게 시행할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이 유치한 지역 맞춤형 결혼 출산 보육 통합 지원센터 사업을 보니까요. 네. 경북이 만든 6대 분야 100대 실행 과제 가운데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큰 틀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 그동안의 정부 사업들이 굉장히 단편적이었습니다. 네. 이게 보육 사업을 위주로 해서 뭐 돌봄 사업들 그리고 교육 사업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네네. 저희들은 이번에 6대 분야 100대 시행 계획을 만들면서 네. 이러한 계획들을 서로 연계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남부터 해서 이제 결혼하고 또 집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또 아이들 돌봐드리고 출산할 때 난임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도와드리자 해서 출생부터 해서 전주기적인 대책들을 다 담았고요. 분야별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서 우리가 시책을 만들자. 네. 하나를 만들더라도 피부에 와닿게 만들자. 이게 저희들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 100대 사업을 보시면 굉장히 기존에 없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다 이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듣고 만든 계획들이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실행력이 조금 더 높고 정부에서도 경상북도가 만든 시책들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해 주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책들의 아이디어가 현장의 목소리에서부터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기 그렇습니다. 때문이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한테 이제 인터뷰 같은 거 나가 보면은요. 네네.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아마 많이 맞습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육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 돌봄일 겁니다. 돌봄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만큼 경북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K보듬입니다. 기존 돌봄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K보듬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믿고 맡길 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갈 수는 있는데 과연 이 센터를 믿을 수 있는지 이 선생님들을 믿을 수 있는지 내 아이가 다닐 수 있는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적으로 책임을 주겠다는 거고요. 공적인 신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목표는 마을마다 이렇게 K보듬이라는 공적인 공동체 돌봄센터가 생기면
누구든지 부담 없이 맡기고 본인의 일을 하면서 또 아이를 또 창의적으로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키우면서 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예전에 우리는 이제 온 동네가 아이를 키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 마을이 네. 누군지도 알고 제가 누군지도 알고 또 친구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자고 오기도 하고 네. 동네 어른들이 위험한 데 가면 거기 안 된다고 얘기도 해 주시고 그렇게 컸는데 그런 공동체 돌봄 문화를 현대적으로 좀 해석했다. 그래서 아파트 1층에다가 그런 센터들을 만들어서 이제 동네마다 만들어 드리겠다. 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뭐 믿고 맡길 수 있는 창의성까지도 네네.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네네. 정말 길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을 할 네. 수밖에 없었고 이게 바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기 때문이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경북도가 집중하고 있는 6대 분야를 보면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남부터 네네. 결혼, 육아 그리고 양성평등까지 네네. 연결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이제 내세우셨던 만남 네. 얘기를 해보면은 네. 대도시보다는 좀 만남의 기회가 적다는 인식이 있어서 네네네. 그런지 네. 만남 행사에 기대를 갖는 분들도 많았고 엄청 실제로 많습니다. 호응도 좋았다고 엄청 좋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놀랄 정도로 사실 호응이 좋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공개적으로 이런 만남을 가지는 거를 좋아할까?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까 반길까? 사실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네.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춘 동아리 사업도 하고 또 좀 단기간에 체류할 수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솔로 마을 같은 것도 저희들이 네. 해봤는데요. 지금 경쟁률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네. 15대 1 가까이 되고요. 경쟁률이. 여성들도 평균 2, 3대 1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멀리서 뭐 전라도에서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부모님은 저한테 로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좀 신청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매칭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봤더니 한 40~50%는 저희들이 되더라고요. 반 이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수치일까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만 이 사업을 통해서 결혼하시겠다고 저희들이 연락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4커플 정도가 결혼한다고 저희들한테 소식을 주셔서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도 연락을 주신 네네네. 게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자, 청년들에게 이런 지자체가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처음엔 좀 생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네. 좀 어느 정도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은 정착이 되어서 네. 신뢰가 많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만나서 결혼에 많이 꼬리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좀 정착을 해서 네네. 이렇게 정주하는 사회로 되어야 한다는 게 경북도의 정책 방향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출산과 뭐 주거 지원 아까도 뭐 마련돼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좀 자세히 얘기 들어보죠. 예, 사실 한번 서치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출산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난임 부분입니다. 네. 요즘에 난임을 호소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경상북도는 사실 무제한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게 저희들 마음이고요. 네. 전국적으로 봐서도 남성 난임까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경북도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도와드리고 네. 또 출산하면은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원도 저희들이 네. 원래 세계에서 신설을 했죠. 26년까지 이제 9개 정도로 늘릴 확충이 거고요. 될 예정이군요. 늘릴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산후조리원을 나오시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저희들이 지역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집으로 보내드려서 편안하게 이제 애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아이 돌보미 같은 사업들을 계속 이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직장 생활이나 또 이제 돌봄 육아에 독박 육아하지 않도록 네. 저희들이 도와드릴 거고요. 또 일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네네네 주시고. 그렇게 도와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출산과 더불어서 저희들 주거 같은 네. 경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청년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요즘 청년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집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들어가서 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전세 이자라든지 그리고 월세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원래 한 3,000세대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 싶은 집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살도록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공공임대주택의 모든 플랜도 저희들이 바꿔서 좀 디자인도 새롭게 해서 그 안에 육아
친화적인 인프라를 넣을 생각입니다. 네.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경상북도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침 개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런 육아 친화적인 주택을 이제 26년까지 한 756세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1,500세대 2027년, 28년까지는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굉장히 좀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입니다. 특히 네.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 집에 거주를 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건데 이런 정책들을 다 하려면은 규제가 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으시죠? 우리가 전정본부 출범하고요. 네. 각 분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건 정말 고쳐야 되겠다는 규제를 네.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국조실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네. 도와주시고 해서 네. 지금 국조실에서 규제 정비반이 저출생 담당 정비반이 새롭게 생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모든 내용들이 거의 검토 단계에 있고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수용돼서 고쳐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이런 부분이 불편하고 말씀을 주시면 경상북도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럼 현장의 불편함을 호소를 해주시면 네네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저출생 고령화 사유가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좀 늦추기 위해서는 대응도 빠르게 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규제들이 반드시 좀 완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공감을 했습니다. 네. 자, 경상북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규제 장벽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융합동물보험 특구를 지정해달라는 요구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특구 관련해서 요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디자인해서 정부에 요구했는데 저거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경상북도하고 우리 정부하고 같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네. 실무 대화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념을 말씀드리면 네. 이제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그런 사업들을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권한을 주면 저희들이 그거를 모아서 네. 새롭게 디자인하는 겁니다. 생애 주기별로 디자인을 하고 그 주변 인프라도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규제 부분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 보면 크고 작은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규제를 다 없애고 규제 프리존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만큼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존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예산이죠. 예산은 좀 확보가 잘 되고 있을까요? 예산은 사실 이 정부에서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 5월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대승적으로 도와주셔서 네. 1,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저출생 원포인트 예산으로 마련했습니다. 이게 정부도 못했고요. 어떤 지자체도 못했습니다. 기록적인 일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 본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실행력 있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됐고요.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이것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됐고 특구도 네. 제대로 굴러가고 있고 모든 정책들이 뭐 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 이게 뭐 정책과 연관되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민간의 좀 활발한 참여가 있어야지만 이 저출산 단전을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네. 현장에 나가셔서 지역의 분위기 들어보신 거 좀 얘기 들어볼까요? 예, 사실 제가 전정본부를 처음 명함을 파고 인사를 드릴 때는 어떤 분들은 좀 비웃기도 하고요. 전쟁이란 단어가 조금. 왜 그렇게 심각한 단어를 쓰느냐고 또 꾸지람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공감도가 높아졌습니다. 공감대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당연히 이런 전쟁을 어떻게 보면 선포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심각한다는 데 대해서 다 공감을 해 주시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왜 정부에서 이런 일을 안 하고 경상북도에서 먼저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네. 사실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고요. 그 중에 또 우리 KBS에서도 지금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더욱더 저희들이 힘을 받고 있고요. 네. 민간에서도 충분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린다는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더 와닿고요. 네. 이
추세 반전의 기대를 저희가 좀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역시나 같이 들게 됩니다. 자, 경북에 100가지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 다 실행하지라는 물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에 좀 속도가 더 붙을 예정일까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 경상북도의 힘만으로 뭐 다 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전쟁에 이제 앞서 나가는 뭐 수색대도 필요하고 특공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거고요. 100대 과제들이 사실 하나하나 쉬운 과제들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언론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또 우리 민족이 또 하면 또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희망을 갖고 있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대 과제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히나 좀 기관과의 협조도 계속 긴밀하게 유지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느 기관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요. 특히 우리 교육하는 교육청 또 우리 중요하죠. 언론 또 우리 도의회라든지 또 우리 정부의 각종 기관들 저희들이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같이 협업해서 반드시 이 국가적인 난제를 함께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산하기 좋은 대구 경북 그리고 육아하기 좋은 대구 경북이 되기를 저희 다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본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추석 연휴 대구 경북의 교통량 분석을 보면요. 귀경이 시작되는 오늘 75만 2천 대가 이동을 해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23% 정도가 추석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출발 전에 교통정보와 그리고 이동 중에도 휴게소, 혼잡 정보 등 실시간 상황 확인하셔서 여유 있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